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5세대 실비 개혁안 공개된 상황에서 이제는 실비보험만 믿을 수 없어요. 3가지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5세대 실비 개혁안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보장한도 5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자기부담률을 30%였던 걸 50%로 늘리고 실손보험 비급여 상위 청구 항목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영양제, 치해충격파, 치료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신설해서 90%에서 95%로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시킬 거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약 4천만 명 정도가 가입한 보험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험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지만 5세대 실비부터는 더 이상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1세대 실비 자기부담금 0%, 2세대 실비 10%, 3세대 실비 급여 10%, 비급여 20%, 3대 비급여 30%, 4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이렇게 각각 자기부담금의 변천사가 있었는데요. 한도도 5천만 원이라 대부분의 치료비를 커버하는 게 가능했었지만 5세대 실비부터는 자기부담금도 50%에 보장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많은 비용을 이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들로 치료비를 메꾸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실손보험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험은 3가지만 가입하셔도 충분한데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시게 되시는 이유는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등으로 착각해서 가입을 하시고 보험으로 엄청 이득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험으로 크게 이익 보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매우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로만 최소한으로 준비해도 충분하시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된 내용과 통계 자료 및 공신력 있는 자료 등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 내, 심장 같은 큰 질병 혹은 교통사고처럼 크게 다치는 것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일찍 죽는 겁니다. 아직 내 자녀는 5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가장이 사망한다면 경제적 위험이 올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너무 오래 사는 거죠. 요새는 50대, 60대만 돼도 사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60세 은퇴를 했는데 사망을 90세 때 한다면 30년 동안은 소득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또한 재정적 리스크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중대질병, 중대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실비보험과 종합보험 등 대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일찍 사망하는 리스크는 정해진 기간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래 사는 리스크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부동산, 주식펀드 등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부터 설명드릴게요. 실비보험은 20대 분들이 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 30대 분들도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40대 분들은 2만원대, 50대 분들은 2, 3만원대로 실비보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금액 대비 보장범위나 보장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보험 중 하나이죠. 보장 내용은 입원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이고요.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질병급여 5천만원, 질병비급여 5천만원이니까요.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상해도 상해급여 5천, 상해비급여 5천이니까 상해도 1억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매년 리셋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암에 걸려서 급여 치료비 3천 쓰고 비급여 치료비 3천 썼어도 내년 되면은 급여 5천, 비급여 5천 한도가 리셋돼서 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상식적으로 미용 목적의 눈성형, 코성형, 이마성형 등 이런 게 과연 실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그저 말 그대로 미용 목적이라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빼고 치료 목적이라면 이렇게 진료비 계산서만 봤을 때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인데 병원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비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받을 수가 없구나 쉽게 체크 가능합니다. 보시면 공단 부담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396만원이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하면서 4대 보험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부담해드리고 나머지 금액만 내가 내면 되는 겁니다. 급여 항목에서 일부 본인 부담 항목 아래에 있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쪽 선택진료와 선택진료 이외의 이것만 내가 내면 되는 것입니다. 596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부담하면 되고요. 그 296만원에 대해서도 실비보험으로 70%에서 100%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연간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기준급여는 80%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20%입니다. 2,400만원을 돌려받고 내 자기부담금은 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초과한 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기부담금 200만원 초과 시 실비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객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에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자잘한 치료부터 큰 치료 등 전부 실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 없는 거냐? 아니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은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2023년에 가입했다면 2028년에 자동적으로 5세대 실비로 바뀐다는 건데요. 13년 이후로 가입하는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 가입자분들께서는 15년 뒤에 자동적으로 5세대 혹은 6세대 그때 나오는 실비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3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28년도가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존재하는 실비로 자동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5세대 실비, 6세대 실비, 7세대 실비로 바뀌어서 자기부담금이 50% 보장한도 1,000만원짜리 실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꾸기 싫은데요 라고 해도 결국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을 생각해서 3대 진단비와 수술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6세대, 7세대 실비는 자기부담률이 60%, 70%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비보험으로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10년간 몸담은 저의 경험상 실손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고객님들께 점점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필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보험이란 3대 진단비, 수술비, 항암치료, 배상책임 이렇게 여러가지 특약들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보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3대 진단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망순위 최상위권은 암내 심장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폐렴은 실비로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암내 심장에 대해서 보장받는 걸 3대 질병, 3대 진단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일을 쉬게 되면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간병비도 들어가고 좋은 음식에 좋은 병원에 자녀 양육비에 집 대출금, 차 할부금, 생활비 여러가지 고정지출비까지 재정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것들에 걸렸을 때 진단만 받으면 지급하는 3대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암의 경우는 남성은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37.7%의 확률로 걸릴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34.8%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암이 절대 남 얘기가 아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관련으로 준비하기 가장 좋은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해감에 속하는 췌장암, 식도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 등과 소해감에 속하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이 전부 일반암에 속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도 전부 일반암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희귀암이나 특수암, 미래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한 암들도 전부 일반암으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안 되는 건 딱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유사암에 속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거든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 2가지만 있다면 모든 암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간혹 일부 몇몇 회사는 대장정막내암, 비치슨 방광암 등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유사암 개수를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혹은 7가지 이렇게 늘려서 지급하는 회사가 존재하는데 이런 보험회사로 가입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암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께 불리해지는 형국입니다. 일반암이 5천만원이다. 그럼 유사암은 1,000만원만 구성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일반암을 4천만원만 가입하면 유사암은 800만원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누구는 유사암으로 분류된 곳에 가입을 해서 적게 받고 누구는 일반암으로 분류된 곳에 속해서 일반암으로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면 유사암 진단비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잘한 특약 이것저것 다 넣지 마시고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 2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시고 유사암 진단비의 가지수가 최대한 적은 곳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추천할 만한 항암 치료비와 관련된 보장
보장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암수술 건수는 2만여 건,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항암 화학요법은 23만여 건, 방사선 치료는 11만여 건이거든요. 그리고 암수술은 비싸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암진단비를 더 가입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 얘기는 제가 전부터 수십 번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에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비 관련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게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암 환자 중 약 50%는 근로활동을 중단해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암 환자 중 생존율이 72%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암검진 사업과 암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그런 건데요. 암 관련으로 우선 추천드릴 만한 건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입니다. 보시다시피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의 경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덜합니다. 3세대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한데 나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면역치료는 평균 의료비가 8,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암진단비만 1억, 2억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많이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 표적 항암 특약으로 준비를 해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이렇게 같이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특약에서도 면역 치료도 같이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천드릴 만한 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인데요. 종양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 양을 줄일 수가 있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법인데요. 그 외 추천드리는 건 양성자 치료입니다. 후방에 정상 조직에는 조사되지 않고 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건 중입자 치료를 대비할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피부 및 종양 주위 정상 조직에도 피해가 없고 절개 및 외과 수술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치료 과정에서도 통증도 없습니다. 탄소 이온이 폭발해서 암세포 전체를 파괴도 가능하고 암 전이 가능성도 현격하게 낮추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치료비가 4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싸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고자 암진단비와 항암치료비가 필요한 건데, 암진단비를 1억, 2억 이렇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항암치료비 특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우니까 항암치료비를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3대 진단비 중에서 암 다음으로 중요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요. 뇌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요. 이외에도 간상동맥 질환이나 부정맥, 심장 질환이 있어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흡연, 비만, 음주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도 뇌질환 요인이 되고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질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흔한 증상 중 하나가 팔다리가 마비돼서 감각이 이상해지고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의식장애로 깨어도 깨어나지 못하고 벼락치듯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거나 앞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까지도 병들게 하고 내 주위에 간호간병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게 되니까 가족들이 더 힘든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3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준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걸 준비하시게 되시면 뇌출혈부터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폐쇄 및 협착 등 빈틈없이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가 좁은 출혈 혹은 뇌졸중 진단비로만 준비되어 있거나 아직 보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대비하셔서 보장을 탄탄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근경색 환자의 50% 이상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평소에 나름대로 예방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우선 격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통증은 가슴이 찢어지듯 벌어지듯 숨이 멈출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령이거나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이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장질환 쪽은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쪽을 잘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질환 환자 중 36.3%에 해당하는 인원이 협심증이고, 이 부분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커버할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다면 급성 심근경색까지 같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은 심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금액 대비 가성비가 안 좋고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가족력 때문에 준비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면 심혈관 진단비는 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암, 내, 심장 3대 진단비에 대한 준비가 끝났는데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건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는 보시다시피 연평균 5.9%씩 비싸지고 있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3,239만원이면 되던 게 이제는 3,524만원을 써야 됩니다. 뇌 기저부 수술도 1,745만원이면 되는 게 이제는 2,000만원이 넘어가고요. 심장 카테트 삽입술도 1,389만원이면 되던 게 이제는 1,624만원. 스텐트 삽입술은 1,013만원 하던 게 이제는 1,128만원. 이런 식으로 수술비는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이상 수술비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는 30%인데요. 1,000만원짜리 수술이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2,000만원짜리 수술이라면 400만원에서 600만원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5세대 실비는 자기부담률이 5%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럼 1,000만원짜리 수술비면 500만원은 오로지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재수술을 해서 또 수술비가 들어간다면 보장 한도까지 5천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오로지 내 부담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2천만원의 예시를 들었던 사례의 경우는 한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다 고객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6세대, 7세대 실비들은 자기부담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비보험의 단점은 갱신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70세, 80세까지 유지하고 싶어도 50대, 6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지금 실비보험에만 보험료 25만원씩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현실적으로 실비에만 10만원, 2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득은 없는데 계속 내기만 하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4세대 실비, 5세대 실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0세가 넘어가면 실비보험 유지율이 30% 미만, 80세 이상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노후를 위해서 20년만 내고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비 특약도 종류가 워낙 많지만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뇌혈관 수술비와 심장 수술비인데요. 심장 혈관에는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하거든요.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가 어렵다면 가슴이나 다른 혈관을 빌려서 관상동맥에 이식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벽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세포들이 증식하면서 경동맥이 좁아지면서 경동맥 절제술 또는 혈관 내 카테터 삽입술을 통해서 경동맥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혈류의 개통을 유지할 수가 있는 스텐트 수명은 5년에 85%라고 하는데요. 오래될수록 내피세포가 증가하다 보니까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스텐트 삽입술을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뇌혈관 수술비나 심장 수술비 특약들은 수술할 때마다 매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호종 수술비인데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잘한 하지정맥, 안검하수, 탈장, 백내장, 대장 용종부터 큰 수술인 암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자잘한 것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수술비로는 17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19종 수술비가 있긴 한데 그러한 수술비들은 비급여 수술도 안 되고요.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은 안 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신의료기술에 나온 수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 비급여, 관열, 비관열, 신의료기술 수술 등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다 보장하는 1호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뇌심장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만한 건 배상책임 특약인데요. 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보장해드리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인 재산 손해는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부순다라거나 커피를 먹다가 옆 사람에게 쏟아서 화상 피해를 준다라거나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문다라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하면 배상 책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입할 수가 있는 특약이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상 책임 한도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걸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100점 설계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설계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진단비 3천만원, 허혈성 진단비 3천만원, 질병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상해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원. 이렇게 100점 설계안으로 구성했을 때 월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으로 11만원이 조금 넘고요. 30세 여성 기준으로 9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항암치료 특약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항암치료 특약을 추가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특약을 이것저것 수십 개, 수백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특약은 절대 아닙니다. 상위 특약 몇 가지만 구성하시면 하위 특약 보장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구성하셔야 고객님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 뭐 일찍 사망하는 재정적 리스크는 정기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정기보험 사망금 1억 준비하시면 1, 2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금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필요한 게 사망금이거든요. 자녀의 성장 시기 때 집안의 가장이 사망한다면 남겨질 배우자 혼자서 자녀를 케어도 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실비도 들어가고 옷도 입혀야 되고 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죠. 그걸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때에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20대 성인이 되면 스스로 밥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그렇게까지 크게 오진 않죠. 이미 스스로 자녀가 돈을 알바라도 해서 벌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보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계획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사망금 받자고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보장도 받고 저축도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보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거든요.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특약 이것저것 넣지 마시고 핵심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앞으로 아플지 안 아플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데 마치 모든 질병에 다 걸려서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것처럼 준비하신다면은 불필요하게 보험료에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하게 내시게 되거든요. 제가 전문가로서 확실히 알만한 것은 보험료에 그렇게까지 과하게 지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많거든요. 재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여러 회사들이 비교 설계해서 약관 분석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